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현재 대출 및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때에 매우 희소식입니다. 고정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대안대출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용 대안대출이 있죠. 이번에는 주담대, 전세, 대안대출 시스템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고정비를 아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정보 보시고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정 채널은 정확합니다. 공문 중심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공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가볼까요? 자, 2023년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안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이 신용대출은요, 이 대안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높은 금리를 이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줍니다. 15분 만에 끝나요. 네, 정말 간편하죠? 이거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15분이면은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 더 좋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 1조 5,800억 원 대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은행 어플 가면은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왜냐면 본인의 고객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어플 아무리 가봤자 이 대안대출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잘 찾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핀테크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라든지 핀다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원래 그 대안대출, 그러니까 금리 비교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 어플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보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한번 깔아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신용대출을 이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토스 어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네이버페이랑 토스랑 핀다 이런 어플들이에요. 그래서 가시면은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안대출을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있었죠.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서로 경쟁 붙으니까 이런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제는 이 대안대출 인프라의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담대,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금융상품인 전세대출, 요거까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 촉진 효과로 인해서 아마 금리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통상 금융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서 각 금융 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기존엔 그렇다는 거죠. 기존에도 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고 그러면 일단은 은행 가갖고 서로 비교해 봤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쉽게 이제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언제 들어가냐? 이제 연말에 이제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하고 이제는 그 내년 1월 달에 이제는 이거를 여러분께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손쉽게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대출 이동 중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는 얘기가 이제 공문에 나오고 있고요. 자, 기존 대출 정보를 활용해서 중도사안 수수료가 듭니다. 보통 이제 3년이죠. 여러분께서 대출 받으면 보통 3년 동안에 만약에 내가 갈아타게 되면 중도사안 수수료가 붙어요. 자, 이런 중도사안 수수료 등에 반영된 연간 이자 비용, 절감액들도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심사기간이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요,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관련 서류가 전산 처리가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15분이면 진짜 끝나요. 여러분, 어플 들어가셔서. 근데, 이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은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되죠. 담당자가 거기에서 선순위권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혹시나 이제는 봤을 때 선순위권 보고선 이거 대출해주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일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간이 이제 2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만약에 심사를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그렇죠. 장기입니다, 장기. 주담대는 모기지론이 일단 장기로 가요. 뭐 기본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조금만 줄어들어도 그게 엄청난 큰 나에게 고정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이제 연말까지 되고요. 내년 1월부터 오픈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주담대 있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세대출이 있으면 내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갈아타야지.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갈아타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그때쯤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지만은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미 신용대출 대안하는 거는 이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가보시면 바로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담대와 전세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나오죠. 202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사별로 전사 시스템 개발 진행 사항들을 감안해서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이제는 진행할 계획이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한 변화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선 주담대 갈아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은행에서 안 뺏기려고 그러겠죠. 본인들이 이제 수익인데. 근데 정부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면 아무래도 주담대나 전세대출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 신용대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또 주담대 전세대출. 요것도 이제는 더 낮은 금리로 대안 대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죠? 저금리 로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전용 대안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저금리 로라고 있죠. 자,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소자공 카페에 오십니다. 소자공 카페에 오시면 가운데 메인 화면 저금리 로 소상공인 대안 프로그램,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면은 바로 요렇게 저금리로 넘어가요. 이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원 대상 확인, 제도 소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도 소개를 딱 가보면 여기에 이제는 대상 채무 쪽이 있어요. 대상 채무. 요거를 눌러보시면, 자, 보세요. 이 저금리로가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옛날에는 사업자 대출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 나온 게 가계 신용 대출도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은행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 투입해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을 7% 이상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계 신용대출이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거는 가계 신용대출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빌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이거를 7% 이상짜리가 있으면 낮은 금리로 이제는 갈아탈 수 있게끔 아예 정부가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7% 이상 있으면 갈아타세요. 이게 비은행권도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요. 비은행권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은 일단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가계 신용은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계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자 대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옛날에는 사업자 대출만 됐었다가 지금 가계 신용 대출도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이제 주담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전세 대출을 받고 있어.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 1월 달에 정부가 마련한 이 온라인 대안 대출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저리로 대안대출 받을 수 있는 거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서 이자를 낮춰야 되고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께 유리한 걸로 계속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해되죠? 제가 좀 그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려가면서. 내가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야. 그러면 일단은 내가 대출이 있어. 그럼 첫 번째 알아봐야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연도 5월 31일부터 하고 있는 대환 온라인, 이게 정확한 이름은 원스톱 온라인 대환 대출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가보면 됩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 가셔서 내 신용대출을 혹시나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건 통으로 바뀌어요. 그냥 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주담대가 있고 전세대출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내년 1월에 열리는 이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낮아지겠죠? 세 번째로 이제는 저금리로. 그래서 이거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돼요. 이걸 가지고 사업자 대출, 그 다음에 개인 대출 둘 다 돼요.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이거는 아예 7% 이상을 무조건 낮춰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뭐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하는 거기 보니까 7%를 이제는 7% 이하 금리로 이제 정책적으로 갈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저금리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거로 갈아타는 건데, 개인 대출 가계 신용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좀 사용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이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1%만 바뀌어도 1%포인트만 내려가도 상당한 금액이 되게 월 고정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단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안 늘리기 때문에 늘리질 않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껴야 됩니다. 일단은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뭐 경제 주치의로서 좀 말씀드리면, 방법이 어떻게든 고정비 줄이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정비가 나가는 거는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하세요. 그런 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아니면은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끼는 거 되게 잘 하실 거예요. 아낄 만큼 아끼실 거예요. 그런데 못 아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 쪽이라는 거죠. 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첫 번째 뭐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귀찮기도 하고 바빠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 제가 옆에서 계속 여러분께 책임져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러분의 고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정비용은 곧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 나가는 돈을 제가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방송 보시면서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한번 계속적으로 복습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거시 환경이라든지 금리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환경들,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소비 심리라든지 어떻게 돌아가겠다,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보 보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 분들만 남아 계시고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제가 끝에 항상 여러분의 그 경제 지식을 늘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이제는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알아야 될 여러분 정보는요, 또 경제 정보는, 일단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나가서 이 정부가 발표했던 얘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부동산 수도권 쪽은요, 약간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게 올라갔어요. 확실히 이제는 거래도 예전보다는 늘었고요. 매매 가격도 늘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는 주요 지역만,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상급지 중심으로 이제 올랐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근데 왜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어떤 대출이냐면 주담대가 확실히 늘었어요. 근데 그 주담대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던 게 특례보금자료론입니다. 저는 특례보금자료론 처음 나왔을 때 상품이 너무 잘 나와서 걱정이었어요. 왜? 많은 분들이
그 특례 보금 자료론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는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 나설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특례 보금 자료론을 통해서 집 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 통계가 있어요, 이미 다. 그럼 이제 대출 때문에 그렇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게 50년짜리가 나온 거예요. 50년짜리가. 그러니까 DSR 40%인데, 50년 주담대가 나오다 보니까 DSR 40%가 다 회피 수단으로 돼갖고, 이거 가지고 또 많이 대출을 받으셔서, 요거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요걸로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그것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예, 이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심리입니다. 심리. 예.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 쪽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막차 타야 돼.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 막차 타야 돼. 이런 심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인허가 물량이 줄었거든요. 예. 인허가 물량이 줄고 착공 물량이 줄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공급 줄어드니까 아니 공급 수요 공급이 뭡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뛰잖아요. 수요가 그대로라 본다 그러면 그럼 이제 가격이 더 뛸 거야 이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살짝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 부분이야.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다 요거에 대해서 공급 대책을 어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런 심리를 조기에 진화시킬 필요가 있고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는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는 12만 호가 늘어납니다. 3기 신도시 중심으로 12만 호가 더 들어가겠다. 더 공급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사실 3기 신도시가 그 5곳이 있어요. 5곳.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 쪽 요쪽이죠. 서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남양주 쪽. 그다음에 하남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천 계양도 있고 그다음에 하남 교산 쪽, 그다음에 인천 계양, 그다음 부천 대장 쪽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도 이제는 고양 창릉 쪽이 있죠. 고양 창릉.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사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근접해 있습니다, 되게. 예, 그래서 지금 기대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이런 3기 신도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물량을 더해서 신규 주택도 나오고 이런 쪽에서 뭐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발표보다는 어제 발표 중에서 이제는 눈에 번뜩이는 게 신규 택지이죠. 신규 택지가 원래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뭐 그런 거예요. 과천처럼 신규 택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신규 택지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미니 신도시까지 아니지만은 걔도 말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이거든요. 이 신규 택지가 원래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 연도 11월 달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런 공급 대책 이거보다 되게 짤막하게 나왔던 요게 지금 눈에 번뜩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전 너무 잘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제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뭐 말하라 그러면 이거 다 뭐 안 보고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고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 그 매일매일 알아야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알아야 되는 경제 정보들, 지식들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제 여러분은 뭐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장사 열심히 하세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사업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뭐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 회사 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럼 바쁘잖아요, 솔직히.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 회사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럼 미처 내가 정보 놓칠 수도 있고 경제 흐름 놓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제가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제가 옆에서 매일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발표됐던 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제가 챙겨드린 거고 또 내일은 또 추석 이슈와 관련돼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으로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 편하게 여러분과 즐기는 그런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내드릴 거고요. 퀴즈 내면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추석 연휴 기간만 특집 방송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전 즐겁습니다. 예, 제 나이 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도 계실 거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도 계실 거고, 저보다 또 어린 우리 구독자님도 계실 텐데, 제 나이 되면 사람이 항상 좋아요. 예, 항상 사람 보는 게 좋고, 그런 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특집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보도 드리고 때로는 그냥 우리 사는 얘기도 해보고 특집 방송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차게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걸 좀 바꿀까?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외칠 때 항상 우리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이제는 거의 저녁 8시에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여정가족님이 댓글에다가 내일도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자, 1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를 3번을 외치는 거. 2번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를 3번 외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씨가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잘 된다는 생각,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를 저는 제 스스로 너무 많이 깨닫고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평불만하고 나쁜 얘기하고 안 된다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여정 채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잘 돼요. 항상 우리가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